안녕하세요. 조색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제7장 하이텍 애디티브 수용성 베이스 코트의 애디티브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텍 애디티브는 두 가지가 있죠. 6050, 6052가 있습니다. 일단은 애디티브가 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디티브는요, 이펙트 컬러의 배열을 얼룩 없이 잘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상대 습도, 온도에 따라 가지고 증발하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표준 6050이 표준이고 6052가 직원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메탈릭이 잘 평평하게 펼쳐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지하고 안료, 혼합되는 안료를 혼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점도 자체는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솔리드에는 10%, 이펙트 컬러, 메탈릭 펄에는 20%로 혼합함으로써 좀 더 스프레이를 용이하게 해주고 점도를 조절해서 작업이 좀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석 비율에 따라 컬러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솔리드는 10%, 메탈릭 이펙트 메탈릭 그다음 펄에는 이펙트 컬러에는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30%, 40%, 맥시멈 50%까지 추가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컨트롤러 함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희석제를 많이 타게 되면 은폐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메탈릭, 하이 메탈릭 컬러, 메탈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하이 메탈릭이라고 합니다. 메탈릭 컬러라든지 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은폐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동일하게 스프레이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애디티브 양이 증가하는 것은 실버 컬러, 은분이 많이 들어가는 실버 컬러의 효과가 큰데 일반 펄들이 들어가는 거는 입자만 약간 더 반짝이는 역할만 해주지 명암 자체가 크게 실버처럼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블렌딩 시 묽게 희석하여 오버스프레이 더스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 먼지를 잡거나 그 다음에 블렌딩 한 부분에 약간 더 페이딩 아웃을 좀 해드리고 싶다. 페이딩 아웃은 펼쳐준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베이스 코트 잔량에다가 1051이라는 블렌더를 혼합을 하죠. 보통 1:1 정도로 혼합을 해서 에어를 1바에서 1.2바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 부분을 펼쳐주는 역할을 하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임의로 컨트롤러를 양을 증량을 시켜서 도료 베이스 코트를 묽게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페이딩 아웃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작은 먼지 이런 것들 잡게 되면 별도의 추가 없이 그냥 베이스 코트 자체를 에어를 줄여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범위가 큰 먼지티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민감한 컬러, 그 다음에 블렌딩 했을 때 베이스 코트가 날라간 부분, 그런 부분을 약간 펼쳐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애디티브 양을 증가 시 펄 컬러보다는 메탈릭 컬러에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컬러를 개발할 때 표준 스탠다드는 6050 갖고 조색을 해서 컬러를 10편을 조색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6051을 현장에 가시면 이제 온도 조건이나 이런 것 따라서 바꿔서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의로 6050으로 만들어 놓은 거 6052로 바꿔서 평명을 하신 다음에 스프레이를 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온도 상대 습도에서는 각각의 6050, 6051을 혼합한 베이스 코트를 스프레이 하게 되면 분명히 컬러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6052가 건조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메탈릭이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정면이 약간 탁화가 되고 입자가 사이드에서 보면 잘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측면이 약간 좀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6052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본네트라든지 면적이 넓은 판, 이런 판, 그 다음에 다판 작업할 때 뭐 앞엔다서부터 앞문짝, 뒷문짝, 뒷쿼터까지 붙여서 뿌릴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건조 속도가 빠른 50을 쓰게 되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더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건조 속도를 좀 늦춘 605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좀 다르게 사용하시면 되고, 현장에서 뭐 범퍼라든지 단순 교환, 단순 한 판에 교환 작업 하실 때는 6050을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애디티브 희석 비율에 따른 칼라 변화를 테스트한 겁니다. 기아의 3D 칼라를 하이메탈릭 실버죠. 하나는 6050을 20%, 하나는 6050을 40%, 이거의 더블이죠. 넣었을 때 우리 정면 빛 반사각과 45도 각도, 그 다음에 110도 각도에서 본 모습이에요. 컨트롤러 양, 애디티브 양을 2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측면에서 입자가 다 눕기 때문에 사이드가 어두워져요. 20% 넣은 것보다 측면 톤이 상당히 어두워졌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30%짜리 만들면 이 중간치가 나오겠죠. 보통 애디티브 양을 증가할 때는 10%씩 증가한 거가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25%, 뭐 30%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스프레이 편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씩 추가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면 정면의 빛 반사각에서는 휘도감이 더 올라가서 정면이 밝아지고, 45도 측면 각에서는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프레이 하시는데 컬러를 조정하는데 측면의 입자가 약간 반짝거리고 좀 가라앉으면 되는데 너무 좀 밝게 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6050을 10%만 더 증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드가 좀 더 어둡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혼다라든지 렉서스라든지 일부 일본 차에서는 컨트롤러 무조건 40% 넣어야지만 나오는 컬러들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측면 톤이 입자가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둡게 이렇게 나와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블랙을 혼납하게 되면은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면 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진은 뭐냐면, 한 10년, 10여 년 전에 처음에 수용성 하이텍을 들어와서 테스트할 때 글로벌 테크 팀들이 모여가지고 컨트롤러 양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얼룩이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요타 일시0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실버 그레이톤 컬러인데, 평균 20% 혼합해서 스프레이한 판넬과 극단적으로 50%, 맥시멈 50%까지 혼합해서 시석해서 스프레이한 판넬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거의 측면에서 입자가 보이질 않아요.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 큰 문짝만한 철판에다 이렇게 스프레이 하게 되면 20%와 50%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디티브 양을 많이 증가를 해서 스프레이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 얼룩이 쉽게 잡혀요. 잘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명암 자체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두워진다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차 배합 예시 렉서스 1J7입니다. 이게 제가 왜 여기다가 예시를 드러냈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무조건 40%가 돼야지만 나오는 컬러예요. 그래서 여기 애디티브 40%가 혼합되어 있다. 신형 ES300H, NX, RX, 뭐 IS 전차종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19년도인가 글로벌 인기 컬러로 선정되기도 했죠. 워낙 많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실버가 고희도 강력 실버하고, 이거 특수 실버 말씀드렸죠. 플래틴 실버, 브릴리언트 파인. 그러니까 390보다 입자가 더 작은 거예요. 근데 317 같은 경우는 이 컬러만 사용이 되어집니다. 국내 차라든지 이런 데는 이 실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오는 실버인데, 이렇게 두 가지 실버로 혼합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90이 주 실버이면서 317 입자 작은 거, 이게 너무 크고 반짝이기 때문에 작은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고희도 광역 입자를 넣어주고, 명암 조정적인 블랙, 나머지 유색 완료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실차 판넬이죠. 커팅된 실차 판넬, 도어 판넬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희석제 20% 탄 거, 이거는 40% 탄 거. 그래서 40% 타면 20% 탄 거보다 측면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명암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얼룩도 잘 발생되고 스프레이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 뿌릴 때 촘촘하게 많이 오버랩 해가지고 스프레이 하시게 되면 얼룩도 없으면서 이렇게 명암톤이 나와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20%가 혼합되어 있는 컬러를 하실 때 정면이 약간 탁하고 측면에서 약간 더 어둡게 해줘야 되겠다. 측면이 약간 입자가 밝다는 얘기예요, 명암제한제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블랙을 넣어도 안 되고 할 경우에는 단순하게 컨트롤러 시석제 양만 10%씩 증가하시면 됩니다. 20% 탄 거랑 30% 탄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시냐면 기본 실버나 그레이 컬러를 하실 때 실버가 좀 기본적으로 전체 함량이 한 3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실 때 하나는 희석제를 20%, 하나는 40%를 타가지고 스프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애디티브 6050, 6052는 입자의 배열을 잘 정리하여 얼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지 함량과 그 다음에 나머지 안료, 메탈릭 입자들 이런 것들이 비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애디티브, 제가 자꾸 컨트롤러 애디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트롤러라고도 표현을 하고 애디티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명칭이 애디티브이기 때문에 애디티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첨가제죠. 이 첨가제를 혼합을 해서 잘 펼쳐지도록 해야 된다. 또 6050은 그냥 블록, 단판, 그 다음 표준 이렇게 하시면 되고, 6052는 답판 작업, 범위가 넓은 판넬, 본네트 이런 것들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측면에서 입자를 가라앉혀 명암을 어둡게 하고 반대로 정면톤, 반사각에서는 밝게 한다. 이거는 그 측면 밝기 조정제인 386과 반대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겠죠. 그죠? 이거 이렇게 증량해가지고 명암을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료 회사에서는 없어요. 이 측면 밝기 조정제, 각 조정제는 모두 다 갖고 있죠. 근데 측면에 입자가 튀고 밝으면 다 각 조정제를 뺀단 말이에요. 뺐는데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입자가 서 있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거에 반대 역할을 해주는 게 컨트롤러 시석제 양을 10%씩 추가하면 그 부분을 반대 역할로 해서 가라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질 수도 있겠죠. 자, 애디티브 혼합량에 따라서 정측면의 명암을 조정할 수 있어서 컬러 조색 시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여러분들 장마철에 평소에 잘 쓰던 컬러였단 말이에요. 근데 장마철에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정면이 약간 탁해지고 측면이 입자가 반짝반짝 쏘고 밝게 떠요. 좀 입자가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어 압력을 디지털은 1.78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할 때는 2바를 놓으라고 했잖아요. 장마철에는 상대 습도가 상당히 높고 많이 적기 때문에 에어 압력을 조금 더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냥 2바 세팅, 0.2바 정도 올려주는 거죠. 아날로그도 마찬가지로 2.2바, 2에서 조금 넘겨가지고 스프레이 하시는데, 물론 거리도 많이 뛰셔야 되는데 에어량이 세지게 되면 많이 달라붙어도 파묻히지가 않겠죠. 그죠? 가서 꽂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스프레이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측면이 입자가 그 튀는 게 밝게 뜨고 가라앉지 않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또한 조건은 뭐냐면 희석제 양을 6050을 10% 증량을 하시면 역할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희석제를 더 넣으면은 묽어지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보통 묽으면 증발이 더 늦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증발이 좀 늦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메탈릭 배열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쭉 펼쳐주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 평상시에 20% 혼합해서 사용된 10편이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가깝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6052는 무덥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은 때, 그러니까 건조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반대죠. 여름에는 덥고 다습하기 때문에 6051을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더운 나라, 덥고 습도가 거의 없는 나라는 걔네는 표준 컨트롤러가 6052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좀 반대죠. 그 대신에 동남아시아권에서 6051을 쓸 일이 없겠죠. 거의 6050 가지고 사용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050, 52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